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펼쳐진 황야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전쟁, 타인을 해치려는 욕망, 경솔함, 짐승 같은 난폭함, 끝없는 쾌락 추구, 천박함과 두려움이 존재한다. 누구나 그 황야의 길을 홀로 그리고 끝까지 건너야만 한다. 짧은 양력.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자기 내면의 복잡한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감정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영혼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헤르만 헤세는 그것을 황야라고 표현합니다. 황야는 끝을 알 수 없는 거친 공간이며 문명과 질서가 닿지 않는 통제할 수 없는 본질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합니다. 이 글은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내면의 황야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왜 그것을 끝까지 건너야 하는지를 사유하고자 합니다. 인간 존재의 어두운 그림자와도 같은 내면의 풍경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용기야말로 삶의 진실에 닿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간 존재는 이중적이며 복합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를 이성적이고 선한 인간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과 질서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착한 사람, 책임감 있는 시민, 성실한 구성원으로 규정하려 합니다. 물론 그런 시도는 문명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헤세는 말합니다. 그런 규정은 인간 존재의 일부일 뿐이며 인간의 진짜 모습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다고. 우리의 내면에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때로는 미워하고 이유 없는 공허감이나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들은 일상에서는 감추거나 억누르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폭발적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헤세는 그 내면의 세계를 황야라고 부릅니다. 문명화되지 않은 감정의 원형, 어둡고 거친 본성의 바탕,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본질입니다. 이 황야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하고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내면에 황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에 더욱 깊은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황야를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헤세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내면의 여정. 헤르만 헤세는 그의 문학을 통해 내면의 황야를 탐색하는 여정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미안은 한 인물이 자아의 분열을 경험하고 그 갈등을 직면하며 결국 자기 안의 어둠을 통합해가는 과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처음에는 밝은 세계에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점차 자신 안에 어두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질투, 욕망, 충동, 허무감, 고독. 이 모든 감정은 그가 겪는 내면의 혼란을 증폭시키며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자아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말합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 구절은 내면의 황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자기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싱클레어가 겪는 혼란은 단순한 사춘기의 감정 변화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본질과 마주하는 통과 일례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독한 여정이며 오직 끝까지 건너야만 새로운 존재로 도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황야의 이리에서는 인간 내면의 이중성, 즉 이성과 본능, 문명과 야성 사이의 갈등을 다룹니다. 주인공 해리 할런은 문명화된 지식인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절망, 파괴 충동이 가득합니다. 그는 자신 안의 이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가진 야성과 혼돈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에 눈뜨게 됩니다. 이 작품 또한 내면의 황야를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진정한 자아 통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셋째, 황야를 끝까지 건너기 위한 실천적 태도. 내면의 황야를 끝까지 건너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황야는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외부의 기준과 시선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면의 황야를 건너는 일은 결국 진짜 자기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여정을 위한 몇 가지 실천적 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감정의 흐름을 솔직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이유 없이 우울할 때, 그 감정들을 평가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황야의 작은 발자국을 내딛는 일이며 억눌렸던 감정의 패턴을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둘째, 내면의 어둠을 타인의 잣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에 지나치게 집착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황야는 그런 외부의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감정과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자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왜 이 감정을 반복하는가? 이 감정의 가장 깊은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기 내면의 구조를 탐사하는 작업이며 거기서 우리는 얕은 감정 아래 숨겨진 더 깊은 본질을 만나게 됩니다. 넷째, 고독을 피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황야를 건너는 길은 결국 혼자의 길입니다. 누구도 나 대신 내 안의 전장을 대신 걸어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만 비로소 진짜 자기와 마주하게 되며 그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근원적인 치유이자 변화의 시작입니다. 결론, 황야를 통과해야 꽃이 핀다. 헤르만 헤세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예측 가능한 길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 길은 황야처럼 거칠고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황야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 길은 삶이 나에게 준 하나의 과제이며 그것을 통과해야만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안의 황야를 끝까지 건너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자기 이해를 넘어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집니다. 삶의 진실은 화려한 이상이 아니라 그 황야 한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멈추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황야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데려가야 할 더 깊은 당신에게로 이끄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